교수님도 와 계시고. 예. 근데 좀 다 보니까 다 저보다 이렇게 아는 게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안경 쓰시고 안 쓴 분이 별로 없고 눈빛이 깊습니다. 그게 아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동복 선배님, 예, 제가 존경하는데 오늘 제가 감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알파 미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저기 책을 3권을 갖다 놨는데 하나는 영어로 쓴 책인데 500페이지짜리입니다. The Creative Peace, 창의적 평화라, 그런 것입니다. 창의적 평화, 그것은 칸트가 perpetual peace,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한 갈퉁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여자가 부인이었죠. 그 영향도 받고 그래서 아마 히로시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포지티브 피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지티브 피스, perpetual peace. 그리고 사람들은 그 피스를 위해서 싸웁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평화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는데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왜곡됐으면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생각을 우리 뇌 속에서 돌리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사람다운 생각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he Creative Peace, 창의적 평화다. 사람이 평화로우면은 전부 다 늙은이처럼 들어가서 누워서 쉬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또는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늙은 평화인데, 힘이 없어진 평화인데,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애들이 웃고 떠들고 어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막 창조성이 가득한 젊은 평화여야 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요점인데, 그 평화가 그러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조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 4가지입니다. 인간한테 준 것이. 그래서 우린 지금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산 것이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면 그 평화는 무엇인지, 그 평화는 왜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냐. The Creative Peace를 제가 써서 어디다 냈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예술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이것도 또 하나의 까십거리가 되겠구나. 까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우리가 이미 타락했어요.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데 있는 의구심들을 긁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다, 야 우리가 본다, 바로 저기다 하고 우리의 이 뇌에 뭐가 와서 닿는다면은 오늘 더 이상 원한 게 없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알파 미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단법인으로 복잡성과학 종합연구소라 하는 그 단체를 과기처에서 419호를 받았나 그렇습니다. 요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 얘기했어요. 나는 예산 제로로 한다.
왜? 내가 전에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공익법인입니다. 해서 했더니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가 좀 해보자. 너 좀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물러갔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만히 요새 한 5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3억 5천을 썼어요. 근데 이 복잡성 과학연구소 할 때 제가 50명을 발견을 모았습니다. 그럴 수 없이 아주 영예로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주 하이스트 1% 이상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도와줘서 만들었는데 저 거기다 돈 하나도 안 넣기로 했습니다. 왜?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책을 낼 때는 혼자 다 써가지고 책을 낼 때는 여기다 그 책 내는 돈만 내서 그걸로 책을 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스트입니다. 근데 고스트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창조를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 가보십시다. 알파 미래는 무엇인가 아까 물어보셨죠? 알파는 최고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파다 그러면은 능력이 최고인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알파 미래는 도대체 무엇을 포커스에서 따르고 있는가? 인간의 원형을 따른다. 모델입니다. 예. 인간이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요즘 물론 여기서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착증자들하고 뭐 이렇게 양성론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강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제거하지는 않고 따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십시오. 모든 걸 다 대드릴 테니까 그대들은 거기서 최고로 좋은 당신들의 이상향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본적인 건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형이 무엇이냐? 저는 그 이마고 데이를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를 이마고, 이미지, 데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휴머니티라고 맨 아랫줄에 나오는 이 부분, 예, 변형된 인간성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등호입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인간성 중에서 아주 고조되어 있는 최고의 인간성을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은 well directed, 조향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조된 인간성, 조향된 테크놀로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최고의 미래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6.25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36년의 외침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뺏기고 거기서 우리가 올라온 민족입니다. 이 민족과 이 분열된 나라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래를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위를 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파 미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알파를 붙였냐? 우린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우린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알파다. 이것이 알파 대한민국이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내가 왜 살겠는가? 우리 속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알파 미래는 어떤 형태며 왜 오는가? 이 퀘스천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올 것인가? 저는 그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삼중 변환 적응입니다. 여기 이제 좀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triangular, 삼각, 그 다음에 transcend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찰스 다윈이 Descent of Human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Ascent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것이 모세 혈관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주 모든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성실함과 정직함과 이런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 변환하는 현실에 있는 그런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AGI, 그러니까 슈퍼 AI를 얘기한 건데요. General AI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만 인포메이션이 우리를 갖다 덮치고 있습니다. AGI는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사로잡을 것이고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는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지금 현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에너지를 10의 10승 정도보다 더 많이 10의 11승, 10의 12승 이런 방식으로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용이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마도 2032년 빠르면 늦으면 2045년 그렇게 보는 게 그 핵융합 그리고 SMR 작은 원자력 핵발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삼중 변환이 이제 올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서 이 알파 미래를 할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피곤해지고 예. 그다음에 우리 알파 미래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Early front. 맨 앞에 나가 있는 그 프론트를 선점해야 되고 Early move. 나보다 먼저 움직여 나가야 되고 Early control.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선점과 선진과 선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생산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런 three earliest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알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네거티브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거기서 잘 적응하면은 진짜로 그걸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인간의 모든 생존의 체계를 새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첨단 지식 체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같으면 이게 스파셜 템포랄 그래서 시공간적인 글을 쓰는데 제가 이걸 코스모, 템포, 호모 이게 세 가지의 첨단 지식 체계로 말미암아서 예측 기법이 우리가 달라지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양자역학 쪽에만 아니라 물리학과 또는 수학에도 그렇고요. 물리학이 아주 크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지금. 가장 변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과학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The Creative Peace라는 책이 있는데 노란 책입니다. 영어로 500페이지인데 거기 그 책이 다룬 것은 이겁니다. Science of Humanity.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언스 오브 휴머니티라는 것은 세 가지 그 서브 사이언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래의 하위의 사이언스죠.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이언스 오브 인테그리즘, 모든 기틀을 아주 통할하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기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틀을 전부 다 통합시키는, 근데 그 통기가 하나의 과학으로서 성립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리학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한국학중앙연구소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주염계 쪽을 보면은 그 주염계 쪽에서 아주 심오한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이 인테그리즘의 그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주염계, 주자, 성리학. 우리가 참 싫어한 거죠. 뭐 주자, 가렌이 뭐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 그 복잡한 것이 그렇게 우리 골만 복잡하게 만든 거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주염계가 성리학을 만드는 그 첫 길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인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무에서 유가 태동하는 그것을 그분은 그게 어딘가 하면 내가 지금 책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부터 제가 잡아서 쭉 끌어내서 통기과학을 만들어내고 그 해석을 해서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한국이 통일을 하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합한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가정에 통합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혼들 많이 하죠. 아이들이 부모를 갖다 싫어하죠.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것이 통합 능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 교육할 수 있느냐, 감동할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한 여인과 한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건가? 서로가 누워 있으면서도 등 대고 누워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진정고 통기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통일까지 우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사회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사회 심리적인 요소들이 이제 fMRI가 나와가지고 전부 재고 사람 머리에서 해가지고 전부 다 전침을 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심리학이 변하고 있고 사회 심리학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엔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굴뚝이 말이죠. 100m짜리 굴뚝이 있는데 한 명이 막 기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올라가지 마 그러다가 그게 차츰 사람들이 많아져서 100명 되고 200명 되고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300명 넘어가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야, 뭐 떨어져 봐. 뭐 뛰어봐. 이런 놈이 꼭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인간의 모든 심리를, 사회 심리를 바로 우리의 통일 문제라든가 우리의 모든 가정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그것을 알아야 되고 통계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Science of Humanity 인간성의 과학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크룩솔로지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Science of Creativity 창의 과학이 있고 이 세 가지의 과학이 합쳐서 인간성 과학을 만들어서 그 왜 과학이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사람의 사회 심리학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뭐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뭐 자루 잴 수 있고 뭐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모든 심리적인 요소도 이제는 다 정량화를 해서 그것이 공식으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바이올로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물리학과 수학의 진화에서 세 번째로 인간 과학이 진화돼가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 텐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삼중 변환 작용하고 국가 생존 전략하고 첨단 지식 체계, 이런 인간과학의 진화까지 잘 우리가 따라가면서 소화하면 알파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알파 미래의 형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전혀 다른 에너지도 10의 10승, 예,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인포메이션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AGI가 와서 우리를 구속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가면은 사실은 슈퍼 AI가 인간의 인격의 깊이하고 슈퍼 AI가 가지는 그 논리성하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것이 부정형이고 또 그것이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AI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AI의 아래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새로운 국면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 것, 슈팽글러가 어리라고 불렀던 바로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반응하는 이 반응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전혀 다른 지금 현재 우리 50년 100년 후에 인간들이 보면 저희는 사실 야만인이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것이다.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인류의 50년 미래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개의 손가락이 있을 것이다. 이건 여기 보면 World Modules Planet Politics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세계는 모듈로 움직여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라든가 또 국가 전략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고 이란을 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한 덩어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레바논 같다고 볼 수 있고, 또 게다가 가자의 그 부분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깊이 살펴보면 에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수단의 북부죠. 거기하고 저쪽에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이란하고,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까지도 지금 크게 움직인 것이 옛날하고 아주 다릅니다. 도대체 사우디가 왜 네옴시티를 합니까? 거기가 옛날에 메카가 있던 데거든요. 메카보다 북쪽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쭉 메카로 내려가면서 산지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그게 천도한 것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가자와 레바논과 이란과 이락과 시리아와 이것이 전부 다 한 덩어리 모듈로 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움직인 것이 바로 그 모듈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간 전체 시빌라이제이션은 5개 핑거처럼 그렇게 각각 나갑니다. 이 핑거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가 협력하면서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인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지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아마 흐릿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저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미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남북입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북아시아, 동북아시아입니다. 여기는 인도와 남태평양 쪽까지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럽과 아프리카입니다. 원래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는 하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동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듈라이즈드 해가고 있는 중동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모듈라이즈드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도가 저 남태평양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5개가 어떻게 서로가 개성을 지켜가면서 인간의 역사를 특히 이 플라넷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패시픽 림의 50년 미래를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예계해에 이오냐인하고 노랴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예계해에서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론 저기 트로이도 있었죠. 트로이도 있었고 여러 그 사람들이 예계해를 둘러싸인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너무나 그렇게 천박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나톨리아 쪽, 지금 현재 터키 쪽 글로 나가고 또 이태리 남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나가고 흑해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레코 아주 그러니까 대그리스 문명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계에서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메디터레니안 전체 저 스페인까지 그 다음에 모로코 있는 데까지 아틀라스 그 산맥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남불란서까지 그리고 이태리의 북쪽에까지 이 사람들이 그 흑해 저연안까지 전부 흩어져서 그리스인들이 사실 거기서 새로운 문명들을 일궈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사실 패시픽 림에 있어서 한국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한국이 있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서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족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전 환단고기 다 읽었고 뭐 부도진 뭐 다 읽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믿는지가 아니라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가는 앞길을 인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편인데 중국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제가 말이죠. 30년 전에 숭실대학에 가서 숭실대학에서 그 수백 명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0년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한국이죠. 이걸 둘러싸면은 환자, 둘러쌀 환자. 그리고 우리의, 반지가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을 환한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지역, 환한 지역. 그것은 빛나는 지역입니다. 우린 빛을 원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단지 하나의 그냥 막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딴 방법이 없어요. 이 좁은 땅에서 눌려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이 환한 지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얘기를 하면 너희 작은 나라가 말이야. 너희 변방했는 나라가 말이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들, 예,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전부 다 우리를 변방으로 부릅니다. 그 뭐 프론티어처럼 약간은 좋은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변방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찌그러들어서 거기서 그냥 숨어 살고 있는 그런 바바리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솟구칩니까? 우리가 만년을 바바리안으로 살 것 같으냐? 내가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지별당하면서 수없이 많이 난 뭐 정신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배를 가르고 말이죠. 거기서 애를 꺼내고 내동댕이 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수천 년 25년마다 국난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요새 뭐 너희는 국난 당한 거 없어. 딴 나라들 얼마나 많이 국난 당한지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안 하면서 남한테 당하기만 하면 맞는데 저 싸울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혜롭게 이 환한 문명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에게 문명이 전체 그 메디테레니안을 다 변화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에게해 같은 환한 이 문명을 만들어서 이 태평양 문명을 만들고 새로 인간답게 살고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의 거 뺏지 말고 서로가 좀 도와주고 홍익의 사상이 있고 그건 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 홍익 사상 제일이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가서 남을 침략하고 제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그래요. 근데 미안합니다. 예,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아래에 있는 세대가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The Creative Peace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평화라. 그래서 창의적 평화를 왜 창의적 평화가 필요하냐? 저는 인테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테그리티움이었는데 인테그리티의 나라다 이겁니다. 인테그리티움이 아니라 티 빼고 인테그리움. 예, 인간의 그 그리움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좋죠. 인테그리움이 하나님께서 3.1 운동을 할 때 우리한테 그 3.1 운동에서 칼 맞고 돌아가신 바로 그분들이 내가 왜 죽냐? 총 맞고 돌아가신 그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그 살해를 당해야 되는가? 내 피를 흘려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면서 죽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수천 년간 마음에 품고 왔었던 농꾼들의 원,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하나하나 심는 사랑, 그리고 추수할 때 그 뿌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민족의 몸속에 자양분으로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리면서 이 세계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만년을 버티면서 살아온 이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우리 위해서 마련했다고 전 믿는 것만 아니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인지 제가 전 외국 사람 만나도 마음에 겁이 나질 않아요. 너 하나님 앞에 뭐냐? 너는 역사 앞에 뭐냐? 전능 역사신 앞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3.1운동 때 가슴에 칼이 꽂힐 때 꽂히면서 죽으면서 그때 이래 죽는 게 됩니까?
이러면서 본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속에 다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피스라는 것은 그냥 뭐 피스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뭐 어떻게 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했다. 힘의 균형이 어쩌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든 자기 속에서 있는 기술과 그 마음의 인간성과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아주 창의적으로 서로가 잘 어울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나라들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이 크리에이티브 피스라는 것이 사실은 인테그리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진 나라, 고리 나라, 체인 컨트리, 링 컨트리, 링 스테이트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